할렐루야. 인천 식구들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대로 일본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 내 고향이 인천 앞바다 대구도고,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어디서 졸업했느냐? 용현동의 용영국민학교를 나왔어. 용현초등학교.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냐? 숭림동의 대원중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날들어 인천놈이 인천에서 살아. 인천분이라고 그러면 내가 좀 좋을 텐데. 인천놈이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10월 3일 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모이게 됐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동안 우리가 강화문에 많이 나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뭐가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식상해서 안 나가겠다, 모이는 것도 안 모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강화문에 안 나갔다면요, 촛불이 대한민국을 다 불태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저께 벌써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광화문이 약화되면요, 대한민국은 그냥 시뻘건 불로다가 불타서 적화되는 거예요. 적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분이 그 귀한 노 시인인데, 이분이 광화문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분이 임 박사님인데, 임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광화문을 지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촛불이 퍼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하는 그런 폭력적 혁명보다는 비폭력으로 싸워가고 있지만, 광화문의 그 모임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왜 우리가 10월 3일 날 나와야만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분명하게 광화문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내가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굶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대한민국의 나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반듯하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저도 정광훈 목사 없이 잘 나가는 목사요. 나도 텔레비에 많이 나온 사람이야. 정광훈 목사보다 내가 텔레비에 훨씬 많이 나왔어. CTS, CBS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아세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정광훈 목사 밑에 나왔는지 아세요? 나도 나라가 이 정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대안학교를 하면서 이 전교조놈들에 의해서 100번을 넘게 107번 고발을 당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다 이겨서 무혐의로 나오는 어느 날 1921년 9월 어느 날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정광훈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망했다, 그런 말씀을 하길래 망하긴 왜 망해? 안 망했는데, 멀쩡한데 뭐가 망해?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듣더니 그거 너 혼자 못 이겨, 같이 싸워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스타일이 얘기를 들으면 자료를 찾는 습성이 있어. 근거 뿌리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끝난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그 KGB 요원이었던 베즈메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를 통해서 다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공산화시키려면 4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면서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KGB 요원이 한 거예요. 이분이 1954년부터 1991년까지 사역을 했는데, 자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들이 좋아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심리전에 우리가 걸려들면 자신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회도 없고 국가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부터 넘겨주세요. 거기 넘겨보면 여기 4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뭐냐면 첫째로 비도덕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는, 정직함이 통하지 않는 거짓됨이 세상을 장악해버리는, 그리고 사람의 가정이나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불륜관계로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이 세상을 전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덕화가 되면 뭐 이러느냐, 이들이 계속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2번째 단계, 불안정화.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싸우고, 노조 간에 싸우고, 국가의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계속 싸워서 나라가 혼란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 나라를 안정시킬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기꾼, 예? 이런 공산 사상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법부, 당대표라고 하는 인간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다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게 야당들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정하게 되고, 이러니까 뭐냐면, 아 나라가 위기야, 위기일 때는 누군가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아 이재명 같은 인간이 여러분 대통령 후보 1위가 됐다니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가지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워지게 되면 뭐냐, 이제 안정시켜야 된다. 뭘로?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안정화시키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4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비도덕화, 양심의 타락, 인식의 혼란, 풍기불란, 이런 것을 또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도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공산화의 진기전이에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시간 여기 보세요. 이 스탈린이 한 얘기요. 러시아의 스탈린이 무슨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국의 힘은 뭐라고요? 애국심, 그 다음에 도덕성, 세 번째는 영적인 삶에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삶. 그런데 이것만 훼손시키면 미국은 내부에서 붕괴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 완전히 도덕적으로 다 부패가 되고, 이 나라는요 사람들의 애국심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삶도 다 부패가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사가 가운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단계를 넘어서고 2단계를 넘어서고
3단계를 넘어서고 공산화되는데 4단계 초입에 와 있는 거예요. 초입에. 만약에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이가 됐으면 끝난 거야. 대한민국. 공산화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문에 나가서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10월 27일 날 여러분, 우리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로 교회가 모인다고 그러잖아. 이분들이 하는 얘기 보면요, 지금 우리는 1단계가 넘어서 4단계 초입에 공산화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1단계의 도덕적인 문제 갖고 싸우겠다고. 아니, 가쟁이 하나 붙잡고 들어서서 되겠습니까? 지금 뿌리하고 기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지금.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애국심을 발동하고 나라의 도덕 재무장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저 아이들의 교육받은 저 주상가들에 의해서 좌파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우리 광화문 세력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꼴통 우파라고 그래요. 꼴통 우파. 이게 왜 그러느냐? 저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국민학교 있었죠? 국민학교. 지금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런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꿀 때 뭐라고 바꿨어요? 국민학교가 일제 잔재라고 그랬잖아요. 에? 이승만 때는 일제 시대 때는요, 그때는 소학교예요. 소학교.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물러내고 국민을 의무화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에 그때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썼는데,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공산화가 안 돼. 저들은 인민이라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린 게 김대중 정부 때란 말이야. 네? 이런 거에 우리가 쏘가 넘어간 거야. 일제 잔재가 국민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 전술에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시면 여기서 비노동과 사상심리 기술을 미국 사회에 세뇌를 시켜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미국의 도덕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또 넘겨서 보십시다. 비도덕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엉망이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또 넘겨서 보십시다. 자, 미국의 도덕적 타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37년 동안에 유산시킨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느냐? 5천만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숫자가 다 죽은 거예요. 37년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서 금년이 44년째인데 44년 훨씬 전에 5천만을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 그리고 한부모로 사는 사람이 세계 최고고요. 거기 이혼율이 최고고 성병, 마약 이런 것들이 최고가 됐어요. 이게 뭐냐? 이미 저들은요, 공산화의 사상교육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가 공산화로 가는 길목인 걸 알아야 돼요. 넘겨서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들이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교육을 했느냐? 이 주사파 세력들이 교육을 15년에서 20년. 야, 나는요, 전교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교조에서 여러분 참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교육 아세요? 그 참교육 할 때 처음에는 나는 그게 촌지도 안 받고 뭐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난 좋은 건지 알았거든. 그런데 그 참교육의 목표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혁화를 위한 연방 통일제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전교조의 사상이 뭐냐면, 저 북한에다가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다 보는 게 전교조예요. 지금 우리는요, 알면 알수록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 저 목사는 너무 골수우파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월남이 망할 때 그때 목사들이 지금과 같이 정광훈 목사 같이 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안 들었어. 그래서 공산화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월남에 있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목사 울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1단계가 넘어가서 넘겨보세요. 또 이래서 종교, 교육, 사회참여, 권력구조, 노동조합, 법가질서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갔어요. 자, 또 넘겨서 보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거고, 두 번째 가서는 불안정화, 그래서 계속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 10월 달에 이 우파 광화문 세력들과 좌파의 세력들과 저는 피비린내가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순교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 은퇴가 아직 2년 남았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 후임자를 지난주에 데려다 놨어요. 왜냐? 죽을 각오하고 싸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다 거짓된 뉴스로다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지금 언론에 우리의 주요 이념 무기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 후르시초프가 한 거예요. 러시아의 공사를 만들 때. 여러분, 이 러시아라는 구소련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공산화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하다 보면 이 좌파에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10월 3일날 행사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 실망했다 뭐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촛불을 끄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이번에 10월 3일날 다 나와야 돼요. 언론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노동자들이 지금 싸우고 막 하잖아요.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분쟁을 해요. 아,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 가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 아니, 이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금도 막 줘서 수십조를 쓰는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임금을 못 준 사람은 국가가 보상이라도 하겠다. 이야, 이러는 사람에게 돈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 들었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강력한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늘 지금 2시 15분에 이재명이 오늘 그 구형을 하는 날인데 아마 내가 보기엔 세게 나올 것 같아. 빨리 그런 걸 잡아넣어야 돼. 아니, 조금만 잘못해도 몇 년, 아니, 저기 저 사랑제일교회 가서 화염병 던지는 놈들 무너뜨리려고 해서 싸웠다고 해서 감옥에다가 몇 년을 집어넣는데, 아니, 저런 범법자들을 왜 안 집어넣냐고? 이게 법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법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언론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넘겨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막 그 지금 엉터리 같이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이 빨개졌잖아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봤다. 이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65군데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 이게 밝혀진 것만 이 정도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빨개졌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보고도 아이 뭐 우리는 상관없어. 아니라니까요. 이게 공산화로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지금 2단계를 넘어섰어요 지금. 자,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인간들이 가짜로 죽은 거 가지고 계속 나오고, 김건희 여사는 이게 문제도 안 돼요. 여러분, 법률적으로 조사해도 이분은 걸릴 게 없어요. 언론으로 계속 김건희를 물고 들어가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그러잖아요. 국회 안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여러분 대통령 탄핵한다고 기자회견을 합니까? 나라가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야. 우리는요, 국회 해산운동을 해야 돼. 이번 광화문에 모여서 저 더불어민주당 해산 작업해야 돼. 저는 적화 세력들이야. 적화 세력들, 반국가 세력이라며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뉴스에는 촛불 시위 들고 나오잖아. 이거 꺼야 돼, 안 꺼야 돼요? 누가 꺼야 됩니까? 그렇죠. 광화문 세력이 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광화문에 10월 3일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10월 27일 날은 그건 문제가 될 것도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으면 10월 27일 날 쟤들이 콧방 묶여요. 그까짓 거. 아니 지금 이미 애들 동성애를 다 교과서에다 넣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지금에 와서 뭐 한다고 그래. 그게 공산주의 사상의 1단계 도덕적 타락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요. 그게 1단계에서 머물러가지고 되겠냐고 지금 4단계로 넘어갔는데.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8명 당 1명꼴로 법을 하다 누구든지 막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3단계 되면은 여기 보세요. 위기, 사회를 갖다가 몰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이 대못을 박아놔가지고 문재인이가요 이번에도 고리 3기가 또 섰잖아. 다른 나라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60년에서 80년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40년을 쓰고 다시 IAEA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해놓고 말뚝을 박아놔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3기가 섰어요. 그래서 전기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다시 복원하려고 현 정부가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을 시키는 게 3단계인데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이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울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막 돈도 주겠다.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저기 뭐 군수 하나 세우는데 우리 나 당선시키면 100만원 주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공약을 세우니까요. 세상에 또 옆에 있던 조국당에서는 120만원 주겠대. 지휘들 땅 팔아서 좀 내놓지. 여러분 군수가 1년 정도 돈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5천억이나 쓰겠어? 근데 그거 나눠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돈으로 오겠다는 거 돈을 뿌려서 나라를 엉망 만들고 나라를 빛 가운데 살도록 베네수엘라 같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분개하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이 호메니용이 나타날 때도 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릴 때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골라놓고 나라 어지럽게 만들어놓고 공산주의자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소련이 침략을 하거나 중국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대전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머리 빡빡 깎은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 문재인님한테 욕했잖아요. 왜?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왜 우리를 공산화 못 시켰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쏘고만 캐 안 돼요. 이걸 깨우쳐줘야 되겠죠.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요 거짓 때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 서울에 있는 교육청만 해도 책임을 안 지려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게 몇 개나 되느냐. 야, 그러니까 위원회가 90개가 넘는데 지들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그리고 돈을 막 뿌려. 난 책임 없어요. 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민운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거짓되게 한 거야. 이런 자와 싸워야 될 줄 압니다. 예?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성대 결국에는 4단계로 정상화 해가지고 무슨 정상화냐? 공산국가 정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무력의 정상화, 공산화 완수, 제국의 숙청을 한다. 다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겠다. 또 넘겨주세요. 자, 제국의 숙청을 해서 완전하게 다 됐으면 우리 공산국가 이루어놓겠다. 그리고 제거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래가지고 지도자, 공산화 지지했던 사람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래요. 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4단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우리나라가 어느 단계까지 왔냐? 넘겨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한 도덕과 윤리의 재무장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1단계는 우리가 이미 먹혔어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까지도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가 싸워봐야 콧방 묶여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야, 이번에 강력하게 안 나오면 우리부터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국민이 이렇게 의심을 하면
싶으면 부정선거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2일날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고소한 사람들이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고소했어요. 0표, 1표 나온 지역에서 나는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나는 진성당원입니다. 자유통일당 당비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 내 표가 왜 없어지느냐? 내 표가 왜 없어졌느냐? 고소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1시에 우리가 과천경찰서 앞에 모여서 대회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를 제가 강력한 이명국 검사 출신 변호사를 썼어요. 우리 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이분을 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이번에.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내 표가 어디로 갔냐 이거요. 당사자가 고소했는데 그거 밝혀야 돼, 안 밝혀야 돼? 밝혀야 돼. 안 밝히고 누가 감화시키면 우리는 폭동을 일으켜야 돼. 폭동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넘겨서 보세요. 거기 보면 보세요. 대한민국 도덕과 윤리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제는 회개운동하고 성령운동 해야 돼.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뭘 잘난 척하고 앉아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다 부패되고 타락했는데, 대형교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타락됐는데,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모른다고? 이 근본의 뿌리가 공산화야, 공산화. 그러면 공산화를 막겠다는 10월 3일 집회에 대형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차별금지법 하는데 태극기도 들고 나오지 마라, 성조기도 들고 나오지 마라, 대한민국 만세도 외치지 마라. 이런 피로먹을 놈들이 어딨어? 이런 피로먹을 놈들이. 네?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게 하게 하려고 동성애법이 생긴 건데, 부가적 차별금지법이 생긴 건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냐고? 큰 걸 붙잡아야지. 그래서 10월 3일이 이 광화문 세력이 답인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뭐 이렇게 전국을 돌아가면서 왜 이 운동을 하겠어요? 대한민국 살려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제가 말씀합니다. 아니 나도 솔직한 얘기로 정광훈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때 있어.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란 말이야, 나라. 그래서 10월 3일 날은 우리가 자유복음 통일의 목표를 두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서 거짓된 국회의원을 밝혀내고 부정선거 밝혀내서 정말 대한민국 살려내야 되겠죠. 그거 위해서 자유마을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이여, 다시 일어납시다. 모이는 게 힘들어요? 모이는 게 힘드십니까? 내가 5년 10년 다녀봤는데 그냥 그렇다고 할 겁니까? 우리가 싸워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저들은 지금 극렬하게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싸우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세력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10월 3일날 올소이 인천 식구들이여, 교회 식구들이여, 광화문으로 나옵시다. 감사합니다.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